자, 이번 20학년도 수능 현대시 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뭐 시 같은 경우에 가장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 보기. 일단 그렇지. 일단 보기도 매우 중요한데 현대시만 이제 또 독특하게 제목을 항상 신경을 쓰라고 했어. 그래서 가작품 이제 제목을 보니까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일단 바람이 분다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단순히 이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제목은 단순히 상황이 제시가 되었는데 이거 뭐 바람이 분다만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뭐 어떤 속성을 알 수가 자체가 아예 없어. 그러니까 시어라든가 제목, 특히 시어와 연관돼 가지고 이 시어의 제목 같은 경우 바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냥 시 속에서만 파악해야 되지 우리가 함부로 이제 불을 하면 안 돼. 그냥 분다라는 속성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치? 불어서 움직인다. 이 정도 속성만 파악할 수 있지. 더 이상은 찾으면 안 되는 거야. 자, 다음에 나 작품 넘어가서 자, 다음에 김기택의 새라는 작품이 나와 있는데 이 새라는 것은 시적 대상에 해당되겠지. 자, 근데 이 대상이 좀 특이한 게 새라는 대상을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면 새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이런 것들 좀 떠올려 볼 수 있겠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상 자체가 동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동물을 얘기 자체만 하려는 건 거의 대부분 없어. 동물을 통해서 뭐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한다던가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 전개되는 게 일반적이야. 자, 되었으면 이제 보기로 넘어가도록 할게. 자, 가작품과 관련된 보기를 넘어가 보니까 이제 2번에 나와 있지. 2번. 자, 읽어볼게. 자, 공기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되고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쭉 기네. 일단은 공기, 그 다음에 바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공기와 바람 두 가지를 묶었어. 자, 얘들의 공통점은 일단 눈엔 보이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된다는 특징도 있어. 사물이라고 하면은 우리 사람을 제외한 모든 대상들은 사물에 해당이 되겠어. 자, 어떤 대상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이 돼. 즉 공기, 바람의 움직임 자체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는데 뭐 나무가 흔들린다든가 다른 것들이 움직이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얘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걸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계속 움직인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된다. 여기서 대상이라는 것은 화자가 말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대상에 해당이 되겠지. 자, 이런 속성이 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봅시다. 알아봐야지 우리. 일단은 우리 이 특성 눈에는 안 보여. 다음에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이 돼. 다음에 계속 움직여. 다음에 어떤 대상에 영향을 준다. 이 정도까지만 파악하고 자, 우리 그 다음 작품 쪽 들어가도록 할게. 자, 가작품 들어와서 자,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일단 눈에 보이는 게 내 대상이 보이지.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바람,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이런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어디로부터 불어 어디로부터 불려가는 것일까? 하고 화자가 의구심, 의문을 품고 있는 거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 걸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자, 다음 구절 넘어가니까 2연에서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라고 했어. 다시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는 건 계속 나왔던 속성이지, 그렇지? 바람이 불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 괴로움엔 이유가 없대.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바람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내 괴로움에 대한 얘기도 말하고 있지.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시를 좀 이렇게 잘 읽어 나간다는 얘기는 단순히 바람이 분다, 괴로움이 없다, 괴로움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런 애들 있지. 부는데 이런 애들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 연결어미라고 얘기를 하지. 연결어미. 이런 연결어미가 나와 있으면 항상 신경을 써야 돼. 부조사, 연결어미, 시제 이런 걸 통해서 숨은 의미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대라는 연결어미는 어떤 의미를 띠고 있어? 위에는 어찌하는데 밑에는 어찌하다. 그러니까 앞과 뒤의 내용이 그렇지. 보통 전환이나 대조의 의미를 띠거든. 여기서는 대조의 의미를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또 넘어서 바람이 부는데 다음 내 괴로움이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했어. 이유가 없다. 여기서는 일단 단정적인 표현이 나타났지. 이유가 없어 하고 이쪽에서 단정적으로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신경 쓸 거, 화자가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지. 여기선 시적 대상이 또 내 괴로움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자기가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작품의 성격이 무조건 특정 성격으로 귀결이 돼. 어떤 성격으로? 그렇지. 성찰적 성격으로 무조건 나에 대한 얘기가 언급됐기 때문에 이건 성찰적 성격으로 쓰게 돼. 자, 그리고 내 괴로움엔 이유가 없을까? 하라고 있지. 이유가 없다라고 해놓고 다시 이유가 없을까? 라는 것은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내가 의구심을 품고 있는 장면이지. 그렇지? 여기서는 다시 의심을 품고 있는 거야. 진짜로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자, 됐으면 다음 넘어가서. 자, 다음 사연.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다음에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그럼 한 여자를 사랑한 일, 시대를 슬퍼한 일, 이런 일이 없다. 위의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일들은 무엇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이런 것들은 괴로움의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얘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괴로움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제 단정적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이유가 없어. 자, 다음 들어가서. 자,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응? 다음 줄.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구조가 비슷하지? 그치? 뭐뭐 하는데 어쩌다, 뭐뭐 하는데 어쩌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잘 보면 이 바람과 강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대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내 발이 언덕 위에 서 있다.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바람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아직 판단이 안 되지. 그치? 판단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바람과 강물 이런 것들은 어떤 속성을 가지냐? 부는 속성. 부기의 내용을 떠올려봐. 부기에서는 바람은 어떻게 된다? 움직인다는 표현이 있었지. 움직임. 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는 이 움직임이라는 그 부기의 조건을 이용하여서, 그리고 이 대가 대조의 의미를 띈다는 걸 통해서 내 발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도 파악이 가능하겠지. 얘는 움직이지 않고 뭐 하고 있다? 고정되어 있는 상태다. 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지. 나는 바람과 강물이 흘러도 나는 계속 제자리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위의 내용을 봤을 때, 이련의 내용을 봤을 때 내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화자는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는 거야? 이련과 이연의 내용을 봤을 때 위에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는 구절이 있었지. 어떤 정서를 표현했었어? 다시 대놓고 써있는 부분이 있었잖아. 여기 내 괴로움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 화자가 괴로워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 발이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내 발이 언덕 위에 서 있는 것, 이 상황에 대해서 화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야?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지. 그렇지? 나는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야. 됐어? 오케이. 자, 작품 읽었으니까 작품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봐. 바람은 계속 움직인다. 강물도 흘러간다. 그렇지? 근데 나는 가만히 계속 서 있다. 그래서 괴롭다. 이유는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 이 작품의 내용이 되겠지. 그렇지?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찰적인 성격을 띤 작품이야. 자, 되었으면은 다음 가를 봤으니까 가와 관련된 문제들 먼저 해결하도록 할게. 자, 1번 문제 볼게.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옳은 것 좀 찾아보라고 하네. 자, 이번 옳은 거. 자, 불려가는 이라는 피동 표현을 통해 하는데, 불려가는 이건 피동 표현 맞아? 불려가다. 불려. 원래 표현 능동 표현은 뭐야? 불다. 그치? 근데 불리다 라고 하니까 피동 표현 맞겠지? 그치? 자, 이런 피동 표현까지 맞고, 이걸 통해서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려는 화제의 태도. 여기 봐봐.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려고 한다는 건데, 우리가 항상 신경을 쓰면서 읽어야 되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는 항상 신경을 써야 돼. 문장의 내용을 파악하는 가장 기본이 주어 서술어의 관계거든.
그럼 항상 기본적으로 불려가다라는 표현을 봤다면 이것의 주어는 무엇인가? 이건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거야. 이런 애 보면 불려가다. 뭐가 불려갔어? 문제만 보고 있으면 없잖아. 짐을 봐야지. 뭐가 불려갔어? 바람이 불려가는 거지. 그렇지. 바람. 그렇지? 자, 그래서 어쨌든 요 불려가다의 주체는 바람인데 그 다음에 이거 봐봐. 자신이 처한 현실을 수능하려고 한다. 여기는 바로 보면 안 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바람과 화자가 같은 대상인가 아닌가를 파악을 해야 돼. 바람과 화자와 같은 대상인가 아닌가. 자, 우리 읽어봤을 때 작품의 내용을 봤을 때 바람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 불고 있었지. 화자는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안 움직였단 말이야. 그럼 바람과 화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현실을 수능하려고 한 이거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찍 긋고 1번은 잘못됐어. 이해했어? 오케이. 다음 2번 넘어서. 자,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을 던진단 말이야. 내 괴로움에 이유가 없을까? 라고 의심을 품어보는 거지. 의구심을 품어보는 거야. 자, 그래서 화자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하고 있다. 단정했어? 없을까? 하고 의구심을 품고 있는 건데 단정했다니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치? 참고로 단정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면 다른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어야 돼. 근데 얘는 이유가 없을까 하고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치? 다음 3번. 자,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을 병치했다는 건 나란히 놨다는 얘기지. 한 여자를 사랑한 일, 뭐 시대를 슬퍼한 일 이런 것들을 나란히 놓아서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이다. 잘 봐. 순서 잘 봐. 자, 이거 뒤에부터 볼게.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이다. 무엇이?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즉 내가 불행해서 시대에 대해서 무관심해졌다 이런 내용이잖아. 그치? 근데 화자는 이런 걸 얘기한 이유가 뭐였어?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괴로움의 원인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없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해결됐어? 오케이. 자, 다음 넘어서. 자, 없다의 반복을 활용하여 없다. 뭐가 없었어? 그렇지. 괴로움의 이유가 없다. 그렇죠? 이걸 반복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내 괴로움의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였단 말이야. 그렇지? 이 없다는 나의 괴로움이야. 지금 나에 대한 얘기라고. 그래서 자신의 삶과 내면을 응시하는 화제 반성적 자세라고 하는데 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바로 성찰적인 내용이 바로 연결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맞는 내용이 되는 거지. 답이 4번 이렇게 답이 되겠어. 항상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시적 대상이 화자가 되는 경우에는 작품의 성격이 당연히 성찰적이고 반성적이 된다는 거. 요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놓고 있어야 돼. 자연스럽게 이게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자, 다음 맞아 5번. 흐르는 대와 섰다의 대비를 통해라는데 흐른다 섰다 얘는 움직인다 얘는 움직이지 않는다니까 대비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에 해당되겠지. 자, 그리고 변함없는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제의 의지. 뭔 소리야? 변함없는 자연이라니 바람이 움직인다고 했잖아. 그렇지? 변함없는 자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지? 다음에 이거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 이것도 전혀 작품과 무관한 내용에 해당되겠지. 그렇지? 자, 1번 되었으면 다음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할게. 자, 2번에서 이제 적절치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가작품과 나작품이 같이 있는 부분이라서 요것은 가작품과 관련된 것만 먼저 보도록 할게. 자, 먼저 기억 부분 확인하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1번 기억의 선이라는데 기억 보면은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하는 요 구절에 해당돼.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 이유가 없다. 자, 1번. 자, 기억에서는 움직임이라는 바람의 속성. 요거는 바람의 속성 맞지? 그치? 요것과
괴로움이라는 내면의 이것을 괴로움이라는 내면의 흔들림은 지각하는 계기, 즉 괴로움을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서 문장이 그렇죠.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엔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렇지? 바람을 통해서 내 괴로움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지각하는 계기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되겠어. 다음 2번, 니은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라고 했는데, 일단 이거 자체는 맞는 거지. 바람이 끊임없이 움직인다, 이거 자체는 맞아. 다음에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을 보여준다라고 했어. 다시 읽어봐. 이 바람의 속성을 위해서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 그러면 바람이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끌었다는 얘기지. 그치? 바람이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끌었다는 얘기야, 그렇지? 자, 그런데 우리 니은 보면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라는 것은 바람은 움직이는데 나는 고정돼 있다는 얘기였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지. 내 발은 계속 서 있기만 한 거야. 그치? 움직임이 없어, 내 발은. 그래서 답은 적절치 않은 거니까 답은 2번 바로 나와버렸네. 자, 됐으면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나제품을 보기 전에 그 나제품과 관련된 그 3번 문제 보기가 있으니까 이 보기부터 보고 나제품을 보도록 할게. 자, 새에서 새장이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다라고 했어. 자, 이 새라는 작품에서 먼저 요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새장에 갇힌 새에 대한 얘기를 하네. 이 새장에 갇힌 새, 얘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서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무엇? 현대인을 의미한다는 얘기야. 즉, 이 새장에 갇힌 새가 바로 이런 현대인을 의미한다는 거지, 그렇지?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우리가 알레고리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알레고리라는 개념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확실하게 좀 잡아놓고 가는 게 좋겠어. 알레고리라는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 우의적 표현, 우의적 표현이다 라고 말하는 이 우의와 이제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비유적인 표현이야. 비유를 하는 표현이라고. 근데 단순한 비유와 이 알레고리에 해당된 우의와 이 단순한 비유의 차이점이라면, 비유는 특정 소재에 대해서 한 구절에서 일어나는 부분적인 비유 있잖아. 천사 같은 아기를 천사에 빗댄 거 이렇게. 얘는 되게 부분적이야. 일부분과 연관이 있어. 근데 알레고리는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얘는 성격 자체가 작품 전체의 주제 이런 것과 연관이 있어.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뭐 예를 들어서 알레고리 대표적인 뭐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작품 알고 있나? 거기 보면은 뭐 엄석대가 나오고 하는데 이제 초등학교 교실 얘기 나오잖아. 정확하게 뭐 국민학교 교실로 나오는데, 이 국민학교 교실 얘기가 단순히 국민학교 교실 얘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 당시 우리 시대, 그치? 독재 정권 이런 것들을 나타내보자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작품 전체적인 비유에 해당되면 이건 알레고리다, 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이 새를 통해서는 사실 우리 현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한다는 거지. 자, 다음 글 읽으면, 자,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가는 아이러니와, 일단은 여기 먼저 볼게. 일상이 어떠하네? 충실하단 말이야. 되게 열심히 살아. 그런데 어떻게 되냐? 잠재된 힘과 본질은 잃어가고 있는 거야. 생활에 충실한데 원래 본능은 잃어가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 이것도 줄게. 일상에 그냥 만족하고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뭐하고 있다고 외면하고 있어. 외면.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걸 외면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볼게. 여기서 원래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있잖아. 그치? 원래 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원래 본질적인 게 있을 거야. 근데 그것은 잃어가고 있고, 다음에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을 뭐하고 있는 건 외면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그걸 외면해. 그냥 만족만 하는 거야. 자, 그럼 이런 것들 정리가 되었으면 머릿속 다시 한번 봐봐. 새는 현대인이다.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 이 새가 일상에 충실하다. 그럼으로써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 다음에 그냥 일상에 만족한다. 그래서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있다. 이게 머릿속에 넣어진 상태에서 잘 기억한 상태에서 작품에 적용을 하면서 읽어나가면 되겠어. 자, 나 작품 들어가도록 할게. 자, 작품 읽어봅시다. 자,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하는데 새에 대한 얘기 나와있지. 시적 대상인데 이게 바로 누굴 의미한다고? 현대인들 얘기한다는 거지. 그냥 바로 그렇게 파악하면 되겠어. 자,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어디로? 새장 밖으로. 여긴 나가지 못해. 매번 머리를 부딪히고 날개를 상하고 나야 보이는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아리라고 했어. 자, 다시 읽어봐. 매번 머리를 부딪히고 날개를 상하고 나서야 보이는 게 뭐가 보이는 거야? 창살이 보이는 거지. 창살. 그렇지. 얘가 얘를 꾸며주는 말이지. 그렇지? 얘가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어리가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새에 해당되겠지. 새의 몸뚱어리. 자, 하늘과 산이 보이고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이 공기에 대한 얘기 나오지. 공기. 얘는 자유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어. 자, 울음을 실은 공기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그러나 나오면 항상 전환이 되지. 시의 분위기가 정서가 달라져. 그러나 살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 그 적당한 간격. 이 간격은 무엇의 간격 얘기하는 거야? 위에서 간격이라는 표현이 있었어 없었어? 그렇지. 창살 사이의 간격 이거 얘기하는 거지. 이 적당한 간격 이것은 어떻다? 슬프다라고 했지. 화자의 이게 정서가 나와 있는데 정서 나오면 항상 신경을 써야 돼. 다음 또 보면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슬프다 하고 또 한 번 반복이 되고 있지. 그렇지? 슬프다 두 번 나왔어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슬픔을 느꼈어. 자, 그리고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날개를 힘껏 떠받쳐줄 공기가 있지만 전환이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 이 날개. 다음에 날개를 힘껏 떠받쳐줄 공기. 꾸며줄 말 있지? 꾸며주는 말. 수식어 좀 잘 봐봐. 넓게 힘차게 뻗는 게 날개의 속성이야. 그렇지? 다음에 이 날개를 힘껏 떠받쳐 주는 게 공기의 속성이야. 그렇지? 항상 수식어들 선생님 얘기했지? 수식어는 그 뒷말에 무엇을 들어야 준다고? 특성이나 개념을 나타낸다고. 특히 문학에서는 항상 특성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렇지? 그래서 날개의 속성과 공기의 속성은 원래 이런 거란 얘기야. 즉 이것이 이 새의 본질, 잠재된 힘은 이것과 연관된 거겠지. 그치? 새는 원래 이래야 되는 거야. 자, 그렇지만 또 전환이 돼. 그렇지만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서술어 보니까 걷는다라고 했어. 걷고 있어. 새가 걷고 있어. 다음 또 내려갈게. 자, 그리고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굵어지고 튼튼해져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또 걷고 있어. 다음 또 이어서 새장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날지 않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또 걷는다. 자, 그러면 우리 좀 전에 그 걷는다는 표현부터 여기까지 걷는다까지 쭉 묶어주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 행위가 걷는다에 해당되는데 새의 본질은 날개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건데? 그렇지, 나는 건데 이거는 본질을 뭐 하는 행위? 본질을 잃은 행위인 거지. 그렇지? 자신의 본질 혹은 힘을 상실한 상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그 보기의 내용을 조금 더 떠올려 보자면 여기 봐봐. 부지런히 걸었어. 그리고 굵어지고 튼튼해져. 그렇죠? 그리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걸어가고 이러고 있지. 그치? 뭐 하면서 현실에 뭐 하고 있는 상황?
충실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겠지. 그치? 되게 부지런해. 성실하다고. 심지어 달리기까지 해. 달릴 수 있을 때까지. 그럴 때까지 걷기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어. 다음 넘어서. 자,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쪼아본다. 이번 바람에 대한 얘기 나타났네.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이야. 바람의 속성은. 자, 그리고 부리로 쪼아봐.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뭐 한다는 얘기야. 듯 다음에 스스로 빠져있잖아. 듯 뭐 한다. 그렇지. 요거 이제 바람을 부리로 쪼아본다는 얘기지. 그렇지. 즉 얘는 지금 문장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거야. 그렇지. 다시 생각해보면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는 듯 부리로 쪼아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럼 벽은 아니다라는 것이 벽이 아니다라는 속성을 얘기했고, 다음 또 넘어서 자, 유리보다도 더 환하고 투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구한된 공기 이런 공기야. 공기 속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 자,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 했어. 이거 뭐뭐 하려는 듯, 뭐뭐 하려는 듯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전부 다 원래는 여기로 가야 되는 거지. 여기 위치로 가야 되는 거지. 그치? 지금 도치된 상황이 되겠어. 자, 어쨌든 위치는 이렇고, 그 다음에 구절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 뭐, 요 공기의 의미는 그냥 읽어보면 그대로니까, 이미 파악은 잘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최첨단 신소재라는 표현이 왔단 말이야. 갑자기 최첨단이라고? 뭐가? 도대체 얘는 뭐야? 그 최첨단 신소재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 지시 표현이 가리키는 말. 항상 지시 표현은 어떻게 하자? 확인하자. 눈으로라도 꼭 확인하도록 해야 돼. 그럼 여기서 그 최첨단 신소재, 뭘 그 최첨단 신소재라고 부른 거야? 그렇지. 요 바로 앞에 나온 공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럼 우리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앞의 내용에서 원래 공기 바람은 날개를 떠받쳐줄 이런 존재였지. 그렇지? 그런데 얘는 뭘 하고 있냐? 부리로 쪼아보고 있는데 이 부리로 쪼아보는 행위가 이런 걸 하려는 듯 이런 걸 하려는 듯이란 말이야. 즉 이거 벽이 아니야. 그냥 공기야. 다음에 이런 공기가 이 최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뭐 하려고 음미하려는 듯 이렇게 했단 말이야. 즉 내 날개를 떠받쳐줄 내가 날아다니는데 도움을 줄 이런 존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미의 대상을 향기로워 좋아 맛있어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빗대어서 우의적으로 표현한 작품에 해당되겠어. 작품 내용 머릿속에 다 들어왔나? 오케이. 새를 통해서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현실을 이렇게 충실할수록 날개가 귀찮아지게 오히려 본질을 잃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자, 되었으면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2번 답은 찾았었잖아. 그렇지? 나머지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 빠르게 읽으면서. 자, 3번. 디귿에서는 이라는데 디귿 부분 확인해 볼게. 디귿 부분 보니까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이렇게 나와 있어.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롭게 드난다. 자, 자유롭게 창살 사이를 이동하는 공기의 속성을 새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는데 활용하고 있다라고 했어. 자, 그럼 공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지. 새는 어떻게 하고 있어? 못 드나들고 있지. 갇혀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새의 상황을 부각한다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에 해당되겠지. 차이점을 통해서 대조가 잘 드러나겠지. 그렇지? 공기는 자유롭게 이동해. 새는 갇혀 있어. 그러니까 대조가 된다. 정확해. 다음 넘어가서 4번. 자, 리을에서는 하는데 리을 보니까 날개를 힘껏 떠받쳐줄 공기가 있다. 이렇게 나왔지. 날개를 떠받쳐줄 거야. 그래서 리을에서는 날개를 힘껏 떠받치는 공기, 날개를 떠받쳐줘. 이런 공기의 속성을 활용해서 새의 날개가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음 이러는데 맞는 내용이 되겠지. 떠받쳐주는 존재니까 이용할 수가 있는 존재가 되겠어. 이해됐어? 오케이. 다음 5번.
미음에서는 이란데 미음 부분 보면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쪼아본다라고 했어. 자, 미음에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서, 이건 바람의 속성이지,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창살 사이에 빈 공간을 쪼는 새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했는데, 뭐뭐 하려는 듯, 뭐뭐 하려는 듯로 구절이 있었잖아. 이런 구절이 있었지. 벽이 아니라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그다음에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 이런 표현들이 있었지. 그런 구조를 통해서 새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한다 하면 맞는 내용이 되겠어. 자, 됐으면 다음 것도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3번 문제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 일단은 적절치 않은 거 골라야 되겠지. 잘못된 거 고르래. 1번 보면, 자, 몸이 창살에 부딪히고 나서야 창살 간격이 보이는 새야. 부딪히니까 그 다음 보여. 자, 이런 새는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의 모습. 창살 사이에 간격이 보인다고 했으니까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이라는 표현, 연관된 내용이 되겠지. 새는 곧 현대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해결됐나? 오케이. 다음 두 번째. 바깥 풍경이 보일 정도로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새장. 이것은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성을 지닌 일상을 보인다. 아, 이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 자, 일단 안온함이라는 편안하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위의 내용 보니까 바깥 풍경이 보일 정도로 적당한 거, 이런 것들은 요 안온함의 속성과 연결이 되겠네, 그렇지? 그다음에 창살로 된 새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억압성도 띌 수가 있다라는 거 이해가 되겠어, 그렇지? 그러면 양가성, 양가성이라는 표현인데, 양가성, 어려운 한자라서. 양자가 두 가지와 연관이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가 함께 존재할 때 양가성이라는 말 써. 다시 뭐라고 한다고? 두 가지 태도가 함께 존재할 때, 이게 양가성이 되겠어. 즉 여기에 나오는 세장은, 이영희 세장은 이 세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냐? 아, 안온한 곳이야, 혹은 억압적인 곳이야 라고 이렇게 둘 다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럴 때 양가성이라는 말을 써. 근데 맞는 내용이지, 적절한 표현이야. 그래서 2번도 옳은 표현에 해당되어 있고, 다음 3번 넘어가 봅시다. 자,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부지런히 걷는 새, 이렇게 부지런히 걷는 새의 모습. 이것은 성실한 생활이, 이거 바로 부지런히 걷는 거 얘기하겠지? 성실한 생활이 잠재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아이러니라는데, 여기 날개가 귀찮아지는 것이 바로 잠재력의 상실이 되겠지? 그치? 날개 안 쓰니까. 그래서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맞는 내용이 되겠지. 그치? 반어적인 상황이지. 자, 다음 4번 넘어서. 새장 문이 열려도 날질 않고 모리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야. 날지 않고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 이 모습은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라는데, 일단 자유를 상실한다는 표현 자체는 맞는 내용이 되겠지. 그치? 자유를 상실한다가 맞는 내용이야. 근데 본질에 충실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다시 읽어봐. 새야, 본질에 충실한 거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날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본질 충실한 게 아닌 거지. 새의 본질은 비상, 날아다니는 것, 이것에 해당되겠어.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답이 되겠어. 마지막 5번. 자, 하늘을 자유롭게 날도록 날개를 위로 올린 공기, 이런 공기였는데 원래는 이거지.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날개 위로 올리는 요게 자체가 공기의 속성이